네,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분석과 예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의 개념을 공부할 텐데 확률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측하는가 보시면 다음은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 상품 A, B, C를 구매한 고등학생 200명에 대한 자료이다. 쇼핑몰을 방문한 고등학생이 새 상품 A, B, C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별로 구매한 학생 수는 이렇게 다 더해주면 72명, B는 다 더해주면 63명, 다음에 C는 65명 해서 총 200명이죠. 이때 쇼핑몰을 방문한 학생이 A, B, C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200명 중에 A는 200분의 72, B는 200분의 63, 200분의 65가 되어서 확률이 가장 큰 A를 구매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A를 구매할 확률이 가장 크므로 인공지능은 A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조건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예측하는가? 우리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학습을 했으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표에서 쇼핑몰을 방문한 학생이 1학년일 때 새 상품 ABC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 건지를 예측을 해보라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1학년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학년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1학년 학생이 A를 살 확률은 41분의 16, 그 다음에 41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41분의 14. 그러면 1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A 상품을 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쇼핑몰을 방문한 고등학생이 여학생일 때 A, B, C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지 예측해보자. 남녀로 나누면 학년이 아닌 남녀로 나누면 여학생은 총 89명이었습니다. 89명 중에 제일 많이 구매한 상품은 B가 되겠네요. 따라서 A를 구매할 확률 89명 중에 29명, 89분의 26, 그 다음에 89분의 33, 89분의 30인데 B를 구매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 여학생이 상품 B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을 한답니다. 자, 조건에 따라 예측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서 3학년이라면 A, B, C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 건지를 예측해보자. 자, 3학년이라면 아까 여기 3학년 중에 가장 도수가 많은 것은 32죠. 여기 32. 84분의 32. 자, 그러면 84분의 32로서 상품 C를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인공지능은 상품 C를 구매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제 1번에 준수가 이 독감 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다. 준수의 감염 여부를 예측하시오.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지금 12명이 양성 반응을 일으켰을 때 감염자는 실제로 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준수가 양성 반응 나왔을 때 감염됐을 확률은 12분의 9, 약분하면 4분의 3이 되겠죠. 비감염자일 확률은 4분의 1인데 감염자일 확률이 더 높으니까 준수는 독감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문제 2번. 여행사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한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경주와 담양 중에서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할지 예측하시오. 경주와 담양 총 40명 중에 경주를 선호한 사람이 더 많죠. 40분의 24. 따라서 경주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만약 여자 회원이라면 경주와 담양 중에 어느 지역을 선호할지 예측하시오. 자, 여자는 18명이었고 그 중에 8명이 경주, 담양이 10명이었으니까 담양을 선택할 확률이 18분의 10으로 좀 더 크죠. 따라서 담양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도수가 적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할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자료에서는 빈도수가 많은 경우였죠. 최소 아까 40,
여행자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학생들은 200명까지 많은 자료였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료로부터 직접 조건에 맞는 확률을 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때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네, 앞서 쇼핑몰을 방문한 고등학생 1학년 여학생일 때 A, B, C 중에 어느 것을 구매할지를 예측해보자. 아까 1학년 여학생 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1명, 2명,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가요? 1학년 여학생이 세 상품 A, B, C를 구매할 확률은 각각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품 B 또는 C를 구매할 확률이 크네요. 따라서 인공지능은 1학년 여학생이 상품 B 또는 C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5명 중에 1명, 2명은 의미가 좀 적죠.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예를 들어보면 충분히 많은 학생의 수가 A를 구매한다고 할 때 다음 계산에 의해서 실제로 1학년 여학생 A를 구매한 1학년 여학생 수를 확률로서 구합니다. 만약에 1000명의 고등학생이 상품 A, B, C를 구매할 때 A를 구매할 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아까 A를 구매할 확률은 얼마였나요? A를 구매할 확률 200분의 72였죠. 200분의 72. 그러니까 총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서는 200분의 72를 곱하면 360명 정도가 A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때 A 상품을 구매한 1학년 학생 수를 구하면 아까 360에다가 전체 1학년 학생은 72명, A를 구매한 학생 수가 총 72명이고 72명 중에 1학년 학생은 16명이죠. 1학년 학생은 16명. 그러면 1000명 중에서는 360명이 A 상품을 구매하고 A 상품을 구매한 학생 수 중에 1학년 학생 수는 72명 중에 16명이니까 72분의 16을 곱해주면 80명 정도가 A 상품을 구매한 1학년입니다. 또 80명 중에서 또 여학생의 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A를 구매한 학생 수는 지금 이게 몇 명인가요? A를 구매한 학생 72명 중에 여학생은 1명, 13명, 12명 하면 26명이죠. 26명, 72분의 26을 곱하면 72분의 26을 곱하면 약 28점 얼마가 나오므로 29명 정도가 1000명 중에 29명 정도가 A 상품을 구매한 1학년 여학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000명 중에 29명 같은 방법으로 B, C에 대해서도 B, C를 구매한 1학년 여학생 수를 구하고 1학년 여학생 수는 총 91명이므로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91분의 29, 91분의 29, 91분의 33이므로 C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죠. 따라서 인공지능은 1학년 여학생이 상품 C를 구매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두 사건의 독립, 종속을 공부하고 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활동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가 운동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날씨와 온도를 조사한 것이다. 1번 지금 총 며칠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일이네요. 14일 중에 운동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일수를 정리하여 오른쪽 표를 완성하시오. 운동한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총 9번을 운동을 했고 총 14일이었고 운동하지 않은 날은 그러면 5일이죠. 날씨와 온도에 따라 윤희가 운동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일수를 정리하여
다음 표를 정리하시오. 자, 맑은 날은 운동 한 날이 어떻게 되나? 맑은 날은 운동. 맑은 날 중에 운동 한 날은 여기 지우고, 네, 여기에 하나, 두 개 있네요. 네, 그래서 2일. 맑은 날인데 운동하지 않은 날은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인가요? 더하면 5일. 그다음에 흐린 날도 또 똑같이 하면 되겠죠. 흐린 날인데 운동한 날 하나, 둘, 셋, 네 개. 네, 4일. 그다음에 흐린 날인데 운동하지 않은 날. 흐린 날인데 운동하지 않은 날은 네, 없습니다. 0. 이런 식으로 표를 다 채울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온도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보면 더운 날 운동했을 날은 며칠인가요? 네, 더운 날은 운동했어. 더운 날에 운동했어. 하나, 네, 두 개고, 더운 날인데 운동 안 한 날. 여기 하나, 둘, 더운 날인데 운동 안 한 날. 세 개 있네요. 더하면 5일. 다른 경우도 보통, 시원, 이 경우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가 내일부터 100일 동안 날씨와 온도에 따라 운동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의 일수를 기록한다고 한자. 운동을 했을 때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구하시오. 자, 100일 중에 지금 운동을 했다 그랬으니까 100일 중에 운동한 날은, 운동할 확률은 14분의 9를 곱해주면 되죠. 100에다가 14분의 9를 곱해주면 약 65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이라고 했으니까 날씨가 맑은 날은 운동한 날이라고 그랬죠. 운동한 날. 그러니까 5분의 2. 운동한 날에 대해서 맑은 날은, 지금 맑은 날은 5일 중에 이틀 운동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죠. 잠시만요. 예, 운동을 했으니까 여기서 생각해야겠죠. 여기서 총 9일 중에 운동을 한 날은 맑을 확률이 9분의 2. 9분의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보통. 자, 운동을 했을 때 온도는 9일 중에 4일 보통이었으니까 9분의 4를 마저 곱해주면 6점 얼마, 즉 7일이 나옵니다. 1번 답은 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씨의 일수를 구하라. 운동을 안 한 확률은 14분의 5가 되겠죠. 100일 중에 14분의 5일 곱하면은 약 36일을 운동을 안 했습니다. 36일을 운동을 안 했을 거로 예측이 되는데, 온도가, 날씨가 맑고 했으니까 운동을 안 한 날 5일 중에 날씨는 맑음 5분의 3을 곱해야 되죠. 5분의 3을 곱하고 온도가 보통, 여기서 온도가 보통일 경우 5분의 1을 마저 곱해주면 4.32, 약 5일이 됩니다. 따라서 7일, 5일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4번, 만약 내일 실제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인 경우에 운동 여부를 판단하시오. 방금 3에서 구했듯이 운동을 했을 때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수는 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인 경우 운동은 100일 중에 7일 정도 했으므로 실제로 운동할 확률은 100분의 7로 계산해주면 되죠. 운동을 하지 않을 확률은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인 경우,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수는 100일 중에 5일이었습니다. 100분의 5의 확률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이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일 날씨가 맑고 온도가 보통이었다면 운동을 안 할 확률은 100일 중에 5일인 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